질문. 없어? 아 좋아 안 했어요. 응? 아니 근데 왜? 아, 내일까지인 줄 알고? 네. 아, 그치? 내일까지 좀 있네. 내일까지 좀 있네.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수열을 나타낼 때 수식으로 나타냈죠. 예를 들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표현할 때, 이 수열을 표현할 때 공차 곱하기 m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거든요. 등 비수열은 어떻게 되죠? 등 비수열. 등 비수열의 일반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 제곱 뭐 이렇게 표현하죠. 공비의 거듭제곱의 형태인 꼴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말고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등차 중항 성질 이용하는 거 있었죠. 등차 중항 성질. 양쪽에 있는 놈 더하면 가운데 있는 애 2배가. 그래서 뭐 가운데 있는 항이 양쪽에 있는 애들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가 있었고 등비수열은 등비중항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 없애요. 이렇게 쉬우면 되겠죠.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건 등차 등비랑 이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이랑 비슷한데 수열을 표현할 때 이웃한 항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귀납적 정의예요. 이웃한 애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게 귀납적 정의거든요. 얘네도 따지고 보면 이웃해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써먹을 건데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전에 있던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해주는 게 등차죠. 그래서 이웃해 있는 애들의 일정한 값을 더합니다. 등비는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전에 있던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했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둘이 빼면 일정한 값입니다. 얘는 곱하기니까 나누면 일정한 값입니다. 이렇게 표현도 되겠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면 공차다.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눠주면 공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등차 등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보고서 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형태 등차 등비 말고도 다른 애들도 확인을 해볼 거다.
3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걸 쭉 정리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차 등비. 그래서 382, 383쪽 문제를 보고 갑시다.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등차 등비 문제는 첫 번째, 첫째 항은 2인데 다음으로 넘어갈 때 30 더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귀납적 정의를 사용할 때는요 첫째 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연속된 애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첫 번째를 알려줘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을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 더해서 찾아. 세 번째, 두 번째가 3 더해서 찾아.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첫째 항이 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거 될 거니까. 일반항으로 쓰면 3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첫째 항이 2가 나오면 1 대입할 수 있고. 10번째 항을 거예요. 10 대입하면 되죠. A 10은 20. 두 번째. 첫째 항이 2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2를 곱해놔요. 그럼 이건 등? 비수열이겠죠. 공비가 2. 첫째 항이 2.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거 2의 인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항이면 2의 10제곱 1024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얘는 연속된 3개의 항을 쓸 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알려주고요.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쪽 있는 항 합과 똑같대요. 이게 무슨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등차 중한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입니다를 알 수 있어요.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래요. 그럼 공차는 2겠죠? 일반항을 찾으면 2n-1 이렇게 10 대입해 주시면 10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음은 첫째 항이 6이고 둘째 항이 3이고 가운데 있는 걸 제곱했더니 양쪽에 있는 걸 곱한 것과 똑같아. 등비중한 성질, 등비수열이다. 첫째 항이요, 두 번째가 3이니까 공비는 2분의 1. 그럼 A는 첫째 항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10 대입해 주시면 2의 9제곱분의 6이니까 2의 8제곱분의 4 256 네. 803번? 해볼까요?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중근을 갔습니다니까 뭐 해봐야 돼? 차 방정식 이거 중근 갔습니다네. 한 별씩 0입니다. 이용해야겠죠? 한 별씩 0.
중에서 한번 더 볼거네. 나는 자, 분명히 금요일날 갈 때는 다 됐나요? 볼게요. 383쪽을 볼 건데 사실 383쪽 문제를 하려면 390쪽에 나오는 여기가 이제 오늘 핵심 여러 가지 이제 점화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교과서에 실려 있진 않아요. 내용이. 근데 이제 학교 내신 문제로 이제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를 조금 할 건데 6개 중에 앞에 있는 1, 2, 3, 4번까지는 조금 집중해서 볼 거고요. 5번하고 6번 내용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원래 이름도 따로 있어서 개차수열이라고 이름도 따로 있어서 정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개차수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열이 쭉 한글이 나열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얘가 1, 2, 4 네? 이러면 안 되는 정도는 7 11 이렇게 거든요. 이 다음에 얼마가 올까? 이 다음 숫자가 얼마일까? 다음은 얼마일까? 1, 2, 4, 7, 11 그럼 다음은 얼마? 16이겠죠. 이 숫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규칙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어떤 규칙이에요? 이 차이가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일시코드는 등차 수열. 그러니까 차이가 등차 수열 나오는 전환 다음한 차이가 이웃한 한들끼리의 차가 등차 수열이 나오는 수열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럼 이 개차 수열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일반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그럼 얘는 이렇게 더해 나가면 n번째에는 첫 번째 항부터 요 차이인 애들 있죠.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잖아요. 여기 몇 번째까지 나와요? 땡땡땡하게. 두 번째 항까지 가려면 사이 한 번이죠. 세 번째까지 가려면 두 번. 네 번째까지 가려면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가려면 하나, 둘, 셋, 넷이야. n 번째까지 가려면 얼마까지? n-1번의 차이가 생기죠. 무슨 뜻이냐면 요 우리가 등차 수열을 보고 있는 얘네 있잖아요. 이 항의 개수가 n-1개여야 돼요. 그쵸? 얘를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면 개차 수열의 특징은 이거야. 첫째 항에다가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을 쭉 다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될까요? 둘이 더하면 2고 2에다 2 더하면 4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2가 나오고 이렇게 더해주시면 얘가 나와. 그럼 AN을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에다가 이 밑에 등차 수열로 나와 있는 애들을 전부 쟤에다 더하면 n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첫째 항에다가 이 밑에 나와 있는 애들 죄다 더하면 되거든요.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돼요. 지금은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n-1이고 둘이 더해서 항의 개수 n-1을 곱하고 2보다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등차 수열. 그래서 요 밑에 나오는 등차 수열을 밑에 아래쪽에 나오는 등차 수열을 BN이라고 줍시다. BN. 그러면 AN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째 항에다가 더할 거예요. BN 아래에 나오는 등차 수열을 더할 거예요. 어디까지 더하냐면 n-1번째까지 더하시면 이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개차 수열.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풀어보려고 했던 2-1번 형태예요.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정의해놨어. 어떻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항이 있는 데다가 2n을 더해달래. 그쵸? 여기서 n이 빠지면 얘는 상수라면 그러니까 n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아니고 변수를 갖고 있는 식이 아니고 상수라면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무슨 수열이라고?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죠? 상수를 더하면 등차 수열이죠? 근데 얘가 변한다니까. n자리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 숫자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수열을 우리는 정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걸 따로 이름 붙이진 않지만 구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자리를 fn,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놓고 한 방에 정의를 끝내자 이거예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식, 우리 이걸 이제 점화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점화식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은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숫자를 1부터 대입해 보시면 돼요.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대입해 하면서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 n에다 1 넣으면 내가 A2는 A1 플러스 F1 이렇게 나오겠죠.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3은 A2 플러스 F2 3 넣으면 4는 3
플러스 F3 n자리에 n-1까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좌변이 an 넣을 거고요. 우변이 an-1 플러스 fn-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얘네들을 죄다 더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를 다 더할 거야. 그럼 더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변이랑 우변에 같이 갖고 있는 항들이 있죠. 2랑 2, 3, 3, 4, 4, 5, 5, 6, 6, 땡땡, n-1, n-1까지 똑같은 애들 더했으니까 결국 나중에 식 정리하면 사라지겠죠. 네. 없어져. 얘네끼리 없어져. 이렇게 다 없어져. 그럼 좌변에는 결국 누구만 남고 AN만 남아요. 그 우변은 첫째 항 하나만 남았고요. 추가로 합을 구하시면 1부터 n-1까지 fk f1부터 fn-1까지 다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 근데 이 fk가 얘처럼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줄 거야. 2n이니까 이 자리를 2k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제 k 공식 쓰시면 되잖아. 시그마 공식 써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걸 계산해 주시면 an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오케이? 다음 3번은 요 fn 자리가 곱하기로만 바뀔걸? 그쵸?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이 3번식은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전항이랑 fn을 곱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가 변수 n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아니고 그냥 상수, 숫자면 등 비수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변하는 수가 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1부터 대입하시면 돼요. 1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2는 A1 곱하기 F 3은 2 곱하기 F 4는 3 곱하기 F 쭉 N은 n-1번째 곱하기 F n-1 그쵸? 얘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항들을 소거할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주면 소거됐죠. 근데 얘는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끝나는 항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곱해주면 소거된다고. 그럼 남는 게 AN 남고요. 여기 첫째 항 남고요. 뒤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F1부터 쭉 곱하는 거야. F-n-1까지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곱하기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그마처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항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항들이 곱하기가 연산이 되려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줘야 돼요? 약분되는 형태의 식을 줘야 돼요. 규칙적으로 지워지는 형태. 앞에서도 그런 거 해봤잖아요. 로그를 시그마 합으로 바꿨으면 진수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야 되는데 그거 생략된 형태 봤었죠? 그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야 돼요. 요자는. 그래서 그렇게 주어지면 얘네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숫자를 쭉 대입해서 양변을 다 더해서 식 정리를 할 수 있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식은 쭉 곱해서 식 정리를 할 수 있다. 다음 4번 볼 건데요. 4번이 이제 빈도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문제에서 요 2-2번 문제가 그 점화식 형태 얘는 뭐냐면 다항항으로 넘어갈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다항으로 넘어가는데 전항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거야. 등비수열이죠?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돼요? P를 가리면 등차죠. 더하면 등차잖아. 그러니까 등비랑 등차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형태거든요. 같은 있는 모양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수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외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되는 수열이냐면요. 이 첫째 항부터 수열이 쭉 나오겠죠? 쭉 수열 항이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인지를 그 규칙을 우리는 외울 거라고. 근데 이렇게가 규칙이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항들에서 일정한 값을 뺄 거예요. 다 똑같이 뺄 거예요. 1이면 1, 2면 2, 3이면 3을 다 똑같이 뺄 거예요. 다 빼면 그 빼내를 B라는 수열로 볼게요. 이렇게 모든 항에서 일정한 값을 뺐을 때 나오는 B라는 수열 있죠? 그럼 이 Bn은 등비 수열이 돼요. 등비 수열이면요, 여러분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얼마니? 얘를 등비 수열로 볼 거거든요. 등비 수열로 볼 거면 공비가 얼마나 나오지? 공비가 P예요. P. 이렇게 보면 등비 수열이잖아요.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될 거예요. 그럼 첫째 항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항은 이 원래 수열의 첫째 항에서 얼마인가를 빼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얼마가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돼요. 알파. 그쵸? 그래서 이 알파 값은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거든요. 1 마이너스 P분의 Q 그렇게 되거든요. 요걸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주어진 식 있잖아요. 처음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냐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주어진 놈을 바꿔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알파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랑 똑같은 형태잖아요. 알파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알파로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자리가 원래 Q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Q야. 그럼 알파는
1-P분의 Q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일정한 알파를 빼내는 거. 이만큼을 B라는 수열로 보는 거야. 그 B라는 수열은 전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P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와 등차가 같이 나오는 형태의 식이 있으면 원래 수열에서 일정한 값을 뺐을 때 등비 수열이 나옵니다 라고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등비 수열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BM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아요. 얘의 일반항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궁금했던 건 얘잖아. AN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알파를 더해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알파를 더해서 AN을 완성할 거예요. 문제에 저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쭉 해볼 거예요. 볼게요. 2-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전항에다가 EN, N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을 더할 거예요. 그럼 일정한 값을 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거다? 숫자를 n자리에다가 1부터 쭉 넣어보는 거예요. A2는 A1 더하기 2 넣어서 3은 2 더하기 4 4는 3 더하기 6 그래서 n번째까지 가면 여기 n-1 플러스 2의 n-1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거고 이걸 양변을 서로 다 더하면 소거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2부터 2n-1까지를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요놈이 무슨 수열이야?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가는 거. 등 차수열이죠. 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버리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이 합을 구해버리는 거. 문제는 뭐 찾아오고 있지? 10번째 항을 찾아라고 했잖아요. 10번째. 그래서 n자리에다 이제 10 넣어주시면 돼요. A 10은 첫째 항은 1이라고 알려줬고요. 1 더하기 10 넣으면 여기는 9로 바뀌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K 이렇게 식을 쓰셔도 돼요. 아니면 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9번째 항까지 합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도 돼요.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9 곱하기 10이니까 90이 나오면 91 이렇게 나오는 뜻이 합을 구해요. 두 번째가 얘예요. 두 번째가 이거. 두 번째 문제가 첫째 항이 1이고 이 자리는 2AN 플러스 1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얘를 BN을 찾으셔야 돼요. BN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알파 찾자고요. 알파 어떻게 나오는 거야? 1-P분의 Q예요. 지금 P자리가 2고요. Q자리가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얼마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1을 어떻게 주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1이었거든요. 여기다 1을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1을 더해주. 1을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BN이라는 수열은요. 첫째 항이 2고 공 B가 얼마? 2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2, 4, 8, 16 땡땡땡 가면 등비니까 요 자리가 어떻게 돼? n번째 2에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지. 맞지? 그럼 얘를 가지고 알파를 다시 더하자고. 알파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라니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해주시면 AN 이렇게 돼요. 그래서 AN 요 형태가 지금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래도 10번째 항을 물어보니까 2의 10제곱 빼기 1 102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매번 나올 때마다 이걸 식 정리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그냥 결과를 외우자는 얘기예요. 이 형태. 등차와 등비가 같이 섞여 있는 점화식이 나오면 기납적 정의가 나오면 얘는 원래 수열에다가 일정한 값을 빼면 등비가 나오는데 그 일정한 값을 구하는 방법이 1-P분의 Q였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그럼 86번처럼 난생 처음 보는 정화식이죠. 그 기납적 정의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이게 생소한 애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뭔지도 모르겠는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노가다 얘네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나씩 해보는 거야. 값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규칙이 눈에 보일 거예요. 내가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당연한 규칙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이 보이기도 하고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3분의 1이라면 그럼 이게 있으니까 A 이거 얼마인지 어디서 이걸 아니까 여기서 얘가 3분의 1이니까 A 3이 얼마인지 나와 이런 식으로 구하고 싶은 게 A 6이니까 여섯 번째 놈, 다섯 번째 놈 찾으면 되겠죠? 왜 안 나오지? 어떤 느낌이라고? 이게 숫자를 넣어보는 거라고? 1 넣으면 얼마라고? 1 넣으면 2분의 1이고 이제 2를 넣어보면 2를 곱하는 거잖아요. 우변에다 2를 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 나오는 거죠. 1, 2, 3 하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한 애들 보면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이 3분의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애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다섯 번째까지 구한 거에다가 다섯 번째까지 구하면 6분의 1이겠죠. 여섯 번째까지 그 다음에 곱하는 게 나오는 얘는 7분의 1일 거거든요. 6분의 1에다가 얘를 곱했더니 7분의 1입니다니까 A 6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지. 고민하는 거네, 자는 거네. 고민 중인 거지? 넘어가 볼게요. (670번째) 항을 구하래. 여러분 670번째를 구해라는 둘 중 하나죠.
A는 관계식을 찾아서 670을 대입해서 구하던지 아니면 당연히 670번째까지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볼 수는 없으니 규칙성 찾아라예요. 670번째까지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을 수 없으니 얘를 확인하고 싶으면 규칙성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그럼 규칙성을 찾으라는 문제는 규칙이 눈에 보일 때까지 노가다하셔야 돼. 끝까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670번째까지 가는 거야. 답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 해보는 거야.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어. 1 넣으면 1을 집어 넣어주시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는 거래. 둘이 빼니까 4인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세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걸 빼는 거거든. 그럼 세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다섯 번째는 어떻게?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는 거거든. 이렇게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거든요. 어허 1, 2, 3, 4, 5 뭐 그럴싸하죠 지금? 뭐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은? 다섯 번째에서 네 번째를 빼니까 이렇게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얘네 순서에서 부호만 바꾸는 순서가 나왔네. 한 번만 더 해보면 뭔가 모르겠죠. 여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를 빼는 거니까 빼주시면 1 나오죠. 그럼 되돌아오는 거잖아. 사실 한 번 더 해봐야 돼. 이걸 빼는 거죠. 빼면 얼마예요? 5죠? 그럼 2로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2로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반복되겠죠?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지금? 주기가 6짜리죠? 6번마다 한 번씩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럼 670번째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까? 666 빼면 670에서 666 빼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4죠? 네 번째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얘랑 똑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아래 해보세요.
됐죠? 야, 그거 다 찾았냐? 아니죠?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아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 찾아서 정확히 해야 돼. 이거 근데 이거 주기는 주기인데 네 번마다 주기는 주기인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 네 번마다 주기가 돌아오면 두 배로 키워주세요 이런 거니까. 그럼 네 개를 먼저 네 개를 더하는 거죠. 처음 네 개 더하면 얼마예요? 처음 네 개가 16이에요. 그쵸? 그럼 그 다음 네 개 더하면 얘보다 어떻게 된다고? 두 배로 커졌겠지. 두 배 큰 애들끼리 더하면.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32 되지. 또 두 배로 커지니까 64, 128, 256. 네 개씩 묶어서 합을 찾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20개의 합입니다. 뭐 이렇게. 이거 더하는 것도 이것도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5개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하나는 뭐 더해도 뭐 크게 오래 걸리지. 4번 그림을 좀 볼까요? 내가 학생일 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 해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더라고. 그 4번 문제는 무슨 뜻이야? 이게 이제 그 평면, 잘라지는 평면 영역이 몇 개인지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뭐 교점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근데 그거 한 방에 볼 건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평면에 직선을 하나 그리면 이 직선은 평면 하나를 지나는 거죠. 지나가면서 평면을 몇 개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얘 하나가. 그쵸? 하나의 평면을 지나갈 때 그럼 여기다 직선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얘랑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래요. 평행하지 않은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생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점이 무조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얘랑 한 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직선 그릴 때 얘랑 만나기 전까지는 얘가 하나의 평면을 지나가고 있죠. 이쪽 하나? 그 하나 지나니까 그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거라고요. 그쵸? 근데 교점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평면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평면의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만나는 순간 다른 평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평면을 몇 개 지나는 거예요? 두 개 지나는 거야. 다른 직선 한 번 만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평면이 하나를 두 개로 쪼개고 여기 있는 하나도 두 개로 쪼개잖아요. 새로운 평면이 두 개 늘어나는 거라고요. 여기에 또 다른 직선 하나를 더 그릴 거야. 더 그리면 교점이 두 개 생겨요. 얘랑도 한 번 만나야 되고 얘랑도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얘랑 만나기 전까지는 면을 하나만 지나고 있다고요. 그쵸? 그럼 거기서 하나를 추가하는 거야. 얘가 하나를 추가해요. 근데 첫 번째 얘랑 만나면서 다른 차원으로 다른 평면으로 넘어가죠. 그럼 그 평면에서 또 하나를 추가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다음 거에서 만날 때 그 다음은 또 다른 평면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또 하나를 추가해요. 그럼 교점이 두 개 생기면 파란색 직선은 면은 3개 지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면을 3개 추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하나를 더 그리면 어떻게 돼요? 걔는 교점이 몇 개 생기니까? 교점이? 3개 생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하나, 둘, 3개의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교점이 3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나요? 면을 몇 개 지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면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추가되는 면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을 하나 그릴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거잖아. 선이 하나씩 추가되니까. 그러면 직선이 하나씩 추가되고 교점이 하나씩 추가되면 당연히 늘어나는 평면도 하나씩 추가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지금 직선의 개수가 n이죠. 직선의 우리가 a를 바라볼 건데 직선이 한 개면 면이 두 개가 됐습니다라고요. 그럼 직선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4개가 된다. 직선이 3개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3개 늘어난다고요? 면이 3개 늘어나요. 그러니까 7 이렇게 된다고요. 4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4개 늘어나니까 10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2, 3, 4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런 거 뭐라고 부르겠다고? 차이가 등차 수열인 거. 뭐라고 하죠?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이름은 굳이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개차 수열. 그런 수열도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네요. 차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에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오는 얘는 이 전에다가 뭐 하면 돼요? 이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얘만큼. 다음 항은 그 전 거에다가 얘만큼 더하는 거예요. 추가된다고 면 이만큼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를 구하래요. 네 번째까지 구했으면 여섯 번째까지 금방 하잖아. 5 더하면 16, 6 더하면 22죠?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죠. A6은 22. 원래 개차수열은 어떻게 하는 거다? 숫자가 막 100번째를 찾으라고 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항에다가 이 등차 수열을 99개를 더하면 100번째가 됩니다. 2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겠네. 그럼 5049 여기다 2를 더하니까 505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얘는 뭐 활용의식 만드는 건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시간에 질문 하시고 394쪽으로 마지막 빨리 끝내라. 여러분 그 수학적 귀납법의 수학적 귀납법은요. 나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개념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과 이게 원래 이게 수학에서 사용되는 실제 이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하는 건 뭐 무리가 없는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증명 방법이에요. 증명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내용을 증명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얘기냐면 간단해요. 그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1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얘가 참인지를 확인해요. 얘가 참인지 확인해요. 얘가 만약에 참이야. 그 다음은 여기를 변수로 바꿔요. 변수로 두고 이게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참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참이라고 생각했더니 이걸 이용해서 이게 참이래를 확인하는 거야. P가 그러니까 K를 변수로 놓고 K라고 놓고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참인 게 돼. 이걸 가지고 이게 참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럼 1일 때가 참이면 누가 참인 거야? 2일 때가 참입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2가 이제 참인 거 알았으니까 K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일 때가 참이면 3일 때가 참이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3이 참이면 4도 참이고 4가 참이면 5도 참이고 순차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1일 때가 참인 걸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전부 다 참인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숫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늘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수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 여러분 여러 개의 사건들이 있으면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로 줄일 때 사용하는 게 귀납법이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1일 때가 성립하니까 이게 2일 때도 되고 2일 때가 되면 뭐 3일 때 되고 이렇게 가지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성립하는 상황들을 이게 가지치기로 이제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쓸모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건 쓸모없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지 이렇게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귀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귀납법에서는 여러분 내신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내신에서는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직접 증명하라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증명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뭐 모의고사나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이제는 빈칸 채우기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빈칸 채우기는 귀납법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빈칸 채우기는 어차피 그 옆에 문제 보시면 여러분 813번 보면 거기가 이제 빈칸 채우기죠 여러분. 그쵸? 그럼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 윗줄 아랫줄 빈칸이 들어가 있는 줄과 그 아랫줄에 있는 게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식정리 하시면 돼요. 빈칸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해하시면 빈칸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귀납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요새 추세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한번 거기 위에 개념 1번이 직접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그 K 제곱 공식이죠. 그쵸?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쓰고 있다. 결국은 이거예요.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연수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제일 작은 값은? 1이죠? 그러니까 그 1을 그냥 집어넣는 거. K가 1일 때를 보는 거. K가 1을 대입합니다. 여러분 좌변에다 1을 집어넣어 주시면요. 그냥 얼마예요? 1이죠?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면서 1이 성립하죠. 참이에요. 이거 K가 아니고 N이 1일 때 참인 걸 확인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N이 N자리에다 K를 대입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까지 더하면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라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걸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K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좌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랑 똑같은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랑 같은 모양이 나오는지를 확인만 하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야! 눈은 감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소리 듣고 있어요. 아니 쳐다보는 거 넣고 소리만 듣고 있으면 이해가 돼? 그래서 얘를
더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할 때 k 플러스를 k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죠.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주시고요. 여기서는 k 곱하기 2k 플러스 1이니까 2k 제곱 플러스 k랑 여기서는 k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더해. 어떻게 되는 거야?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저기 통분할 때 이거 하셨어요. 오! 그럼 6 이렇게 되나요? 그럼 7 6 이렇게 되나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에 k랑 2k 2랑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2랑 2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습니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우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2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그게 얘랑 어떤 거예요? 똑같아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식을 정리해봤더니 k 플러스 1이 참인 게 당연해졌죠. 그럼 얘가 참이면 k 플러스 1일 때 참인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제 1일 때 참이었으니까 2도 참, 3도 참, 4도 참, 자연수, 모든 자연수는 다 참이 된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차근차근 가장 작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다 성립한다는 걸 보는 거죠. 아? 그래서 넘어가는 예로 뭐 2번도 똑같고요. 3번 하나만 더 볼게요. 3번은 뭐냐면 부등식이거든요. 부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은 이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증명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등식은 그냥 양쪽이 서로 같다는 것만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거 없거든. 그냥 등식의 성질만 이용하시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뭐냐면 여러분, 부등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보통 문제는 간단하게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큰 건지 안 큰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그리고 2를 n번 곱하는 거랑 n을 2번 곱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n이 5 이상의 자연수라면 항상 2의 n제곱이 더 크대. 그럼 확인해 볼까요? 그 n자리에 제일 처음 얼마부터 출발이라고요? 5부터 출발이죠.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n이 5일 때를 보는 거야. n이 5라면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2의 5제곱이니까 30이죠? 우변은 5의 제곱이니까 25죠? 당연히 누가 크나요? 얘가 큰 거잖아. 당연하잖아. 이건 참이 확인했어. 출발이 참인 건 확인했어.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이제 n자리에서 k라고 두고 얘를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인 걸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참일 거다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식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랑 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k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k 플러스 1제곱 돼야 되잖아요. 그럼 k 플러스 1제곱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해 2를 곱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됐어요.
우리는 애초에 k 플러스를 대입하면 우변은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은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그쵸? 근데 얘는 어떤 게 확인된 거예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식이었으면 얘랑 항상 어떤 모양이 된다고. 같은 모양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얘가 성립하려면 여러분 이게 되면 돼요. 얘가 얘보다 크면 당연히 얘는 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이거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거 다 집어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항상 얘보다 큰 공각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항상 성립하나요? 이거 항상 성립해요? 이거 항상 성립하나요? 안 하지? 원래 안 하죠. 근데 왜 성립하냐? 우리는 K의 범위가 5 이상일 때부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K의 범위가 5 이상이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K가 5일 때가 최소값 아닙니까? 왜? 얘는 원래 아래로 블록하면 축이 얼마나 K가 1일 때잖아. 근데 우리는 1 안 볼 거잖아. 5부터 볼 거잖아. 그래서 5일 때가 최소값이거든요. 그러니까 K가 5 이상이면 얘가 항상 성립이죠. 반드시 성립이죠. 그래서 이게 참이니까 얘가 참이고 얘보다 얘가 당연히 큰 거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제 5일 때 받고 5를 대입하면 6도 되고 6 대입하면 7도 되고 7 대입하면 8도 되고 쭉 순차적으로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 증명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